그러니까 각 후보 간 목표가 명확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는 결선까지 안 가고 7월 23일 다음 주 1차 투표에서 당대표를 확정짓는다, 끝낸다 이거고요.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말도 이제 투표를 앞두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2차 투표로 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반드시 정치에서 1+1이 2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선 후보가 정해지면 2위, 3위 연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여론 추세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결과에 의한 연대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이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듯해서,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나경원 후보가 당권 경쟁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시작부터 단일화냐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각자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 다 서로 날 돕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초반에 나왔던 여론조사와 달리 지금 여전히 오차범위 아닙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2등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후보가 거기서 조금의 변화, 약간의 상승세가 있는 걸 보고 본인은 이제 그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물리적으로 1차 투표 전에 결선 투표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가기 전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퇴를 해야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단일화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둘 모두 사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사실상 자신의 정치 인생 모두를 건 것처럼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사퇴를 하게 돼버리면 앞으로의 재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거에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친윤의 손을 잡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 노선으로 지금까지 선거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 정치 행보,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광역단체장 선거나 더 다양한 선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1차 선거 중도 사퇴가 아닌 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후보가 1차 이전에 뭔가 물리적인 사퇴에 의한 단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결선 투표가 안 갈 걸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도 안 갈 것 같고, 나경원, 원희룡 이 두 후보 모두 이번에 정말 사활을 걸고 거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해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물러나진, 사퇴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윤상현 후보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결과에 의한 연대가 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단호합니다. 과반뿐만 아니라 1차 때 득표율 65를 얻을 것이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성춘 부장 말 맞따라 이 두 사람 다 거의 그 여당의 터줏대감, 중진들답게 여기서 물러나면 퇴로가 없을 수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건 있겠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가 서로 돕다, 나를 돕는다. 근데 이게 단일화를 하려도 1차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 쪽 주장처럼 과반을 넘겨버리면 단일화 시간이고 뭐고 없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뭘 움직여야 두 후보 시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아닌지, 결선 못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일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도 졌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까지 가게 되면 그럼 그때는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힘을 합해도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즉 1+1이 3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1+1이 1.5,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단일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쨌건 이 상황에서 여권의 어떤 주자로서 또 여권의 어떤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서 본인이 좀 위상을 확고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삼고 있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는 명실공히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 대통령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 즉 친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적장자 이런 역할을 지금 부여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정책 목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거기서
이 드랍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아마 그 본인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붙고 많이 이제 어떤 이 화제를 만들어 놨는데 예. 거기서 물러선다는 거는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서로 지지율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서로 뭐 해라고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물 밑에서.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하려면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대통령실은 굉장히 아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진짜 실제로 전당대회 개입일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물 그렇게 밑에서.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 대통령실은 절대 개입을 못할 겁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몫이 별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사실 지금에 나오는 단일화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가 별로 정책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뭐 이거는 그냥 논의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난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경원 당신은 당권 가져가고 원희룡 그러면 대권 나중에 한동훈 후보랑 싸울 때 친윤 혹은 비윤 이런 사람들 모아서 나경원 후보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정도 해석은 너무 시나리오입니까? 앵커께서는 정치권의 약속을 믿으십니다. 아마 국민들도 예. 지금 보십시오. 지난 총선 때 그렇게 함께 같이 하고 불하더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몇 달 뒤에 지금 서로 거의 뭐 안 볼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당권, 대권 이런 문제를 지금 합의한다고 과연 밀어줄까요? 저는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는요. 자기한테 딱 챙겨진 거 아닌 이상은 나중에 약속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금화해야 된다. 어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워낙 부도가 많은 데라서요. 이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여러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이후에도 굳건하다라는 세간의 평가 때문일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내년 9월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한재명 이런 단어까지 언급을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당대표, 비대위원장, 대표 권한대행 8분 모셨습니다. 이번에 또 1년짜리 당대표 뽑으면 1년 후에 비대위 합니까? 전당대회 합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한동훈 후보에 대한 나경원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명확해서 아니 당신들 다 대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당대표 뛰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 이거 1년 반도 안 돼서 내팽개치고 꿈만 쫓아가겠다는 건 모렴치하다. 한재명,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 이재명 대표 비유까지 했어요. 과연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어떤 의사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이 지지율 회복이라든가 또 국정원의 전환 등을 통해서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한동훈 후보자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 대표 이후에 대권까지 보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금 다른 후보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형성돼 있는 이 당내 여론이라고 하면 지금 나경원 후보가 말씀하시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이 당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차별하기 위한 메시지로서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이 원하는 바하고는 지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당을 확실하게 변모시키고 차기 대권에서 대선 주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정권을 민주당에 주지 않는 국민의힘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당원들이 바라는 바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60% 가까운 안정적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당내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가 어떤 점수는 얻지 못하고 한동훈 후보로 오히려 띄워주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한동훈 후보 띄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쪽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정확히 아니 나경원 후보는 왜 이렇게 꿈이 작냐. 이거 당대표 잘해서 만약에 나경원 당대표가 인기 많이 얻고
집권 여당 잘 이끌면 본인도 대선 후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가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정치권에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요. 찐윤으로 불리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저 반대편에 있는 찐명, 이재명 전 대표 가까운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는 이준석 의원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많이 하셨잖아요. 특정인 하시면서. 근데 뒤로는 저한테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거 대응해달라, 싸워달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건데 본인은 뒤에 빠져가지고 쿨한 척하고 저는 이준석 같은 인간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는 장기찬 최고위원한테 야 네가 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 까는 걸 좀 올려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선거 지휘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정치인이 계속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반박해야 될 것도 남한테 외주주고 이는 본인이 닦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닦아주는 거 아닌가? 자기가 해줄 일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그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아마 뭐 개인적으로 뒤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긍정적 이미지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줬다. 그 손윤석 대변인님. 근데 웃긴 건요. 좀 흥미로운 건 찐명 양문석 의원, 찐윤 장해찬 두 사람이 마치 한동훈 댓글팀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협공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문석 의원님은 본인의 심각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실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댓글팀 의심 계정 24개에서 댓글 6만 개가 작성됐다. 2년 동안 6만 개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그 후보의 그 팬클럽이 위드훈이가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아마 적극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2년 동안 댓글이 뭐 6만 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심각한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본인들의 자신들의 그 당대표죠. 전직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저는 그 불안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저는 지금 폭주가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직 대통령이라도 먼저 탄핵을 시키겠다. 아니면 만약에 이 한동훈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된다면 이 여당 대표도 심각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드루킹 뭐 얘기하고 뭐 댓글팀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 장경태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예.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은요. 그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위법인 것이고요.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은요. 매크로를 돌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방해로 유죄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여론 홍보팀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한 것과 시켜서 한 것은 다르다 이 말씀하시는 시켜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위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징계 사안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드루킹 사건이나 무슨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한 것처럼 엄청나가 이것은 덮어 씌우는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일단 그 원희룡 후보가 지난 토론부터 제기했던 이른바 한동훈 후보의 3대 의혹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과거 금감원장 추천설. 이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저희 뉴스탑10을 밝혀왔고 두 번째 사천 의혹인데 일단 지금은 잠잠한 상태인데 세 번째 이 이른바 한동훈 여론팀에 대해서는 댓글팀에 대해서는 계속된 공세가 있고요.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가 본인 댓글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보로도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자발적 지지자들이 댓글 단 게 잘못이냐라고 했고요. 자발적 지지자의 표현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팀을 운영했다. 다 자기들 갖춘 줄 아나라고 아마 뭐 다른 캠프 혹은 뭐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비판한 듯하고요. 예. 원희룡 후보는 아예 뭐 다른 오늘 저 합동연설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는 백브리핑에서 아마 저 얘기는 최근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캠프가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렸는데 거기서 과반이 넘었다. 이 공표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이런 조금 결이 다르지만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발적 댓글 다는 이런 거를 왜 폄훼하냐라는 게 한동훈 후보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죄송한데 방송 중에 이제 우리 채널에 그러니까 탑10 그 유튜브를 봤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리십니다. 뭐 맞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예. 근데 거기 댓글 보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뭐 어떤다, 뭐 앵커 지지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요. 그럼 앵커가 이게 댓글팀 동원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댓글팀을 동원했다는 건 뭐냐면 예. 그 사람들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했는지, 예. 그리고 그것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지, 뭐 이런 여부가 확인돼야 될 겁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제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꽤 많은 지지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뭐 조선제일검이다 뭐 등등 하면서 실제로 그런 뭐 유튜브를 운영한 분도 계시고, 또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댓글을, 왜냐하면 당시에 법사위에서 뭐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하고 뭐 일전을 벌이면서 정말 그 이모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운영한 분들이 꽤 많은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기록을 해서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댓글 다는 것도 보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탑10 이 유튜브 생방송에도 꽤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동원한 분일까요? 예전에 장해찬 전 최고도 나올 때 장해찬 전 최고 막 지지한다는 댓글 다는 그것도 동원한 건가요? 자, 그걸 구분하려면 예. 기본적으로 이 팀을 어떠한 자금이라든지 조직적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라는 지금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짚어온 속보 가운데 그 합동연설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한 원희룡 후보의 주장 가운데 저 얘기가 있어요. 이거 호준석 대변인께 질문 드리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왜 이렇게 참패했는지를 써놓은 백서가 없어서 지금 당 내부 갈등이 심각하고 그 얘기 중에 당사자 또 다른 핵심 대상자 아마 한동훈 후보를 가리키는 듯한데 핵심 대상자가 출마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질문에는 뭐 저 세 후보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여튼 뭐 윤상현, 나경원 다른 두 후보와도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게 원희룡 후보의 얘기인데 총선 백서 핵심 당사자가 출사표 던진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왜 이거 전당대회 앞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원희룡 후보는 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런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편 주장은 그래서 이제 총선 백서 특위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었던 것인데 반대쪽 주장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흙탕물이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백서가 나오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또 그 비판이 생기고 그러면은 백서 자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진위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 또 반론이 있는 그래서 이제 아직 결론을 명확하게 못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백서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예컨대 이제 문자 논란이라든가 문자 논란에는 문자 전문까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총선 백서에는요, 이 내용은 매우 상식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백서에는 백서 내용이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백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전당대회 판세를 뒤집을 그럴 만한 어떤 폭발력이 있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논란이 벌어질 바에는 그냥 공개하자라는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양론이 맞서고 있는데 오늘 비대위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지금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또 의결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언제 낼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호 대변인 말씀하셨으니까 저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핵심 당사자가 출마하는 바람에 지금 총선 백서 못 내고 있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도 당시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용산 대통령실 때문에도 졌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럼 대통령이나 혹은 용산 핵심 참모들은 총선 백서팀이 인터뷰를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그 며칠 전 전체 회의 때까지는요. 예. 용산에도 이제 서면 그 질의를 했는데 예. 그 답변이 아직 오진 않았다. 그런데 그 용산에도 이제 현직이 있고 그 당시에 그 재직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서 지금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예.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다 못 받았는데 백서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돌고 돌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추가 질문을 해. 근데 4년 전 백서에서도요. 예. 그 당시에 뭐 대통령실, 그 당시에 뭐 청와대라든가 그때 청와대가 저희가 아니었네요, 참. 그 당시 대표를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혀 양 후보 혹은 4명의 후보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꽤 격양됐던 충청권 합동연설의 주요 장면과 함께 TV 토론을 딱 하루 앞둔 국민의힘의 지금 거칠어진 전당대 분위기를 읽어봤습니다.